오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요 근래 제가 유튜브 업로드한 영상들을 보니까 뭔가 조금 약간 부정적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나를 갈궜던 사람들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뭐 이 성범죄 였다 잡혀간 애들이라던가 좀 약간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오늘은 조금 좋은 얘기로 좀 환기를 시킬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좋은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 그래 오늘 한번 사랑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내리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게 마흔이란 나이를 앞두게 되면 드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래요. 미혼인 사람들은 다 제 말 공감할 거예요. 내가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 저 친구 같은 경우는 결혼을 좀 보통 다 일찍 했어요, 애들이. 연애도 오래 하고 결혼도 좀 일찍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애들 지금 보면 막 제일 큰 애가 덕문대 걔가 초등학교 4학년이란 말이야. 그리고 굳이 초등학교 4학년이 아니라도 그 밑에 쭈루룩 있어. 초등학교 2학년 뭐 1학년 다 쭈루룩 있단 말이야. 그때쯤 되면 뭐 이게 힘든 시기는 다 지나거든요. 육아가 해리라서 그렇지 육아 지나고 나면 그렇게 힘든 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중에는 뭐 잘 사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사람이라는 동물은 원래 항상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열망을 항상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이렇게 한 친구들을 보고 애를 낳은 친구들을 보면 그걸 보면 약간 마냥 부럽고 내가 뒤처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이 내가 뒤처지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뭐 동기부여로 이렇게 연결된다기보다는 이게 약간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제가 한 지금부터 한 4, 5년 전이었나? 4년 그때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결혼 얘기를 이렇게 몇 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뭔가 동호회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이라서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 동호회 활동을 하는 애들 중에서 좀 괜찮은 애를 봤나 봐. 며느리 삼고 싶었겠지. 그래서 나를 이렇게 소개팅을 이렇게 주선하다고. 그래서 소개팅은 아니야. 서른 넘어가면 선이라 보면 되는 건데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DSLR로 찍은 전신 사진을 내가 보내달라고 했거든. 내가 그거 보고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결국엔 그 소개팅은 이제 무산됐지만 이후에도 몇 번씩 저한테 뭔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했을 때는 너 정말 결혼 생각이 없는 거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저는 평생 아버지처럼 좋은 아버지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좋은 아버지라는 게 그 당시에 내 기준엔 딴 게 아니라 그냥 평생 내가 안마방 한 번 안 가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도.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남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성욕이라는 게 그렇게 왕성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주변에 남자들 보면 여자에 미친 애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한 여자만 내가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아버지는 그런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냥 한번 다녀오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약간 많이 달라져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런 게 되게 어려운 건 줄 알았거든요. 뭐 평생 한번 안맞방을 안 가거나 아니면 평생 바람을 안 피우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도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제 불혹의 나이를 앞두고 있잖아. 불혹의 나이를 앞두면 공자가 그 말했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조금 이해는 돼. 그래서 어 그런 것들에서 약간 좀 자신감이 생겨.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처럼 이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이 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것들은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내 주변을 보더라도 남자들은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끝까지 정신 못 차리거든. 그래서 개차반 쓰레기도 되게 많단 말이야. 뭐 이건 근데 뭐 사람마다 뭐 상대성이니까 여자다 보면 얼마나 희한한 사람들 많어.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조금씩 자신감이 이렇게 붙는 그런 느낌이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단순히 나이가 차서 오는 게 아니라 되게 복합적인 것들이 섞여서 일어난 것들이 아닐까.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어떤 연구를 하나 했다고 해요. 그 행복에 대한 비밀을 이게 계속 추적하는 거였는데, 뭐 대상은 당연히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이었고, 7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의 그런 인생을 75년 동안 추적을 했다고 해요. 지금 와서는 그 사람들 다 늙어가지고, 나중에 그 대상이 이제 그 자녀들까지 이제 바뀌었다 하더라고. 굉장히 긴 시간이다 보니까 연구 책임자는 4번이나 변했고, 근데 이 연구 결과 나왔던 행복한 삶의 비밀이라는 게 진짜 별거 아니었거든요. 뭐였냐면 인간관계에서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의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퀄리티의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인생이 굉장히 행복하게 나타났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일반적으로 뭐 가장 쉬운 건 사실 이제 뭐 부부라던가 아니면 자녀라던가 유대감이라는 게 형성되기 다르잖아. 특히나 뭐 자녀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중에 뭐 이렇게 출산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첫 아이를 볼 때의 그 느낌, 그 어메이징함이란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진 유대감도 있겠지만 꼭 그게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오래된 유대감 강한 친구라던가 혹은 직장 동료. 그래서 거기 조사 결과 이게 직장 동료들하고도 원만하게 관계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의 그런 행복도가 되게 높게 나타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행복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뇌의 그런 건강으로도 이어진다 하더라고요. 기억력이 되게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강한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기억력도 강해지고 그리고 뭔가 나이 들면서는 고독함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쌓을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이 마련이 되고 반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 내구력도 약해져갖고 치매도 되게 빨리 오고 그런 식으로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되게 재밌는 거는 80살 부부인데도 맨날 호건을 싸는 부부가 있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맨날 호건을 싸우더라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에서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라는 그런 걸 느끼게 한 그런 관계에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근데 좀 한 가지 좀 의아했던 건 뭐냐면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덕마 아빠도 뭐 중학교고 뭐 황가장 초중고 동창이고 전부 다 초중고 애들이야. 고등학교도 없어. 나 초등학교 중학교야.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한 20년이 넘어 지금 와서 보면 누군가가 봤을 땐 굉장히 이상적인 인간관계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내온 그런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지금도 보면 한 5명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쯤 되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랑 좀 많이 변해요. 그래서 요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나온 그런 뭔가 진짜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릴레이션십이라는 거는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대학교, 초창기 이때까지는 그게 형성이 돼. 근데 이게 왜래 지나고 나잖아. 30대 중반까지 오고 나면 완전히 변해 그 관계가. 그냥 얘가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에 고마워하는 거고 그리고 편한 거는 한편으로 편한 건 얘들 어디 안 가거든 이제. 그게 편한 거지. 얘네들한테 뭔가 내 마음을 진짜 의지하고 믿고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없단 말이야 아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유년 시절부터 지내온 이 친구한테도 그런 느낌 들지가 않은데 우리가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느끼는 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 동료에서도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했는데 대한민국의 직장 생활이란 건 뭐 굉장히 경쟁과일 치열하잖아. 말이 동기지 이게 라이벌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안 그런 직장 관계도 있을 건데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야. 그런 가운데서 이게 뭔가 내 직장 동료들이 나를 이렇게 의지할 수 있을까라고 나는 이게 물어봤을 때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다는 것들이죠. 근데 뭐 일단은 이게 연구가 시작된 게 뭐 미국이니까 아메리칸 스타일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봤을 때 그런 뭔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정말로 나를 의지할 수 있고 내가 혼자다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릴레이션십은 남자 여자의 관계에서 오는 게 가장 쉽거든요. 물론 이제 자녀의 관계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자녀의 관계는 좀 힘든 게 그런 뭔가 쟤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모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격이랑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아버지 될 자신이 있고 거기에 뭔가 항상 이게 시간과 노력과 이런 걸 때 다 때려 부을 자신이 있는 남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남자들은 그냥 뭐 돈만 이렇게 벌어주고 이제 끝나는데 요새는 또 그걸로 충족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여자도 그건 뭐 그런 관점에서 마찬가지고 그런 희생과 인내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건데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뭔가 그런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땐 결혼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출하는 게 맞거든. 물러서는 게 맞는데 일단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녀를 꾸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사랑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들인데 제가 제 가장 최근 여자친구랑 이제 헤어졌잖아요. 13살 어렸던 여자고 되게 이뻤어. 근데 내가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가장 무서웠던 게 뭐였냐면 사실 뭐 이제 앞으로 내가 살면서 이렇게 어리고 이쁜 여자는 내 인생에 못 만날 거란 걸 난 알고 있어. 뭐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뭐였냐면 내가 진짜 이 나이에 그렇게 순수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사랑을 또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되게 두렵더라고. 형이나 내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아,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마. 어차피 사랑의 유통기한이 2년이야. 도파민 이런 거 다 2년 나오고 땡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근데 이게 약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게,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해봤나? 라고 난 물어보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특징은 사랑에 대한 그런 포인트를 굉장히 높은 데 두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진짜 이게 좋은 릴레이션십을 겪고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정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포인트는 되게 사소한 데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전 여자친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 오빠 너 많이 사랑한 거 알지? 그러니까 알고 있대. 그러면 언제 넌 내한테 사랑받고 있는 걸 느껴? 라고 말하니까 얘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는 포인트가 굉장히 사소하더라. 나도 깜짝 놀랐어. 그게 뭐냐면 내가 그냥 사소한 거 있잖아. 이거 와봐라 춥다. 얘가 이거 안 채우고 뭐하노? 이거 또 채우고 다니고 그래.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자질구레한 걸 챙겨줄 때 자기는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인사라는 게 왜 강조를 했냐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상을 남들에게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없다 얘기했잖아. 사랑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렇게 거창하고 비싼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자질구레한 데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굳이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고 누웠을 때 그때 여자가 빠져 와갖고 이렇게 간호한다고 거기서 아 내가 사랑받고 있네 이게 느끼는 게 아니라 되게 사선에 느낀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여자친구도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오빠는 언제 그러면 내가 사랑한다고 느껴? 그러니까 너 이렇게 고기 먹다가 나한테 고기 건네줄 때 나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나는. 그래서 나도 내 남대로 사랑 표현이 그렇단 말이야. 나는 누군가가 남에게 자기 고기를 준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다 보니까 난 그때 그런 걸 느끼거든. 반대로 나도 얘를 사랑하니까 고기를 굽더라도 둘 다 오돌뼈를 싫어해. 근데 삼겹살을 굽더라도 그냥 맛있게 구운 거 오돌뼈 없는 거 얘한테 주고 오돌뼈 있는 거 그냥 내가 먹는단 말이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얘가 이게 고기를 어느 날처럼 이렇게 구워주는데 고기를 보는 거야. 고기를 이렇게 딱 보는데 그런 거야. 진짜 진짜 오돌뼈는 오빠가 다 먹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러게는 말했잖아. 오빠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사랑이란 포인트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데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소한 데서 이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느끼게 되면 그때에 만족하는 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그런 사랑에 대한 허들이 되게 높아진 느낌이죠. 대한민국은 제가 늘상 말한 대로 정신적인 흑사병이 창궐해가지고 사랑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안 좋은 추세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뭔가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형성돼가지고 정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 되어 있는 그런 추세가 형성돼 있어서 뭔가 사랑을 꿈꾸는 게 더 힘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제 친구 얘기를 하나를 해드리자면 제 친구들은 연애도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 중에 전가라는 애가 있는데 얘도 한 번씩 얘기를 했어. 내가 내 유튜브에서 얘도 연애를 한 7년 정도 8년 정도 했나 한 8년 넘게 했을 거야. 그리고 지금 결혼해서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15년 정도 됐는데 전가가 일을 좀 힘든 일을 해요. 힘센 일을 해서 힘든 일을 하는데 그날따라서 뭔가 좀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약간 이래저래 직장 생활하면 치이잖아. 그래서 많이 치여도 힘들었나 봐. 그래서 뭔가 좀 많이 짜증이 나 있는데 와이프는 원래 같이 일을 하는데 요새 지금은 좀 쉬고 있거든요. 그런데 와이프가 이렇게 좀 늦게 오니까 뭐 설탕 좀 차려놓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설탕이나 차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걔네들도 이게 얘기하자면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가 엄청 많거든. 근데 15년을 만났단 말이에요. 쌓인 게 얼마나 많아. 대학교 때 파릇파릇할 때도 만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나씩 했나 봐.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옛날 얘기부터 쌓인 얘기 하다가 와이프가 그날따라 자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 얘기를 딱 했대. 뭐냐면 나는 15년 전에 당신 처음 봤을 때도 정말 당신을 사랑했는데 15년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딱 했대. 그래서 그 딱 얘기 듣는 순간에 이제 갑자기 이제 눈물이 이렇게 막 나는 걸 그거를 이제 전가가 이게 술 먹다가 그냥 이게 이러다가 결국에 참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상식이 비상식이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사랑에 대한 허들도 되게 높아진 것 같고 되게 비싼 것 같고 사랑하는 게 우리한테 되게 비싼 것 같고 그런 건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항상 그런 사랑에 대한 가능성만큼 항상 열어놓으라는 것들이죠. 내가 이게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지금 보다 보면 뭔가 한국 남자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을 쉽게 볼 수 있잖아.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반대로 나는 한국 남자들을 이렇게 되게 많이 만났는데도 한국 여자에 대한 그런 뭔가 혐오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다 조금씩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미 다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런 가운데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늘상 말하는 게 있잖아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현실의 작태를 되게 냉정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현실이랑은 좀 더 하드코어 하거든. 영화보다 더 하드코어 하잖아, 얘, 현실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고 지레 겁먹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들을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영화 쇼생크 탈출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앤디 듀프렌이 결국에는 누명을 쓰고 있다가 쇼생크를 탈출하잖아. 그리고 모건 프리먼에게 편지를 남기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희망은 아주 좋은 것이죠. 레드로 시작한 편지인데 그 정확하게 다 기억 못하지만 근데 그렇게 마지막 그래요.
좋은 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라는 글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인생의 긍정적인 생각은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런 사랑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순간에 그때는 여러분의 앞에 진실한 사랑도 그냥 지나가게 되거든요. 어쩌면 이미 지나가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진실한 사랑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고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 언젠간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희망은 좋은 것이고 좋은 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좋은 건 절대로 좋은 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이상입니다.